살릴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좋아. 여리의 다짐은 단순한 애틋함을 넘어서 운명과 싸우는 집념이었다. 무녀로서의 길을 거부하고 애체장인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그녀는 운명을 피해온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도망쳤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궁궐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다. 달빛마저도 구름에 숨은 듯 모든 것이 희미했다. 여리는 어둠이 내려앉은 궁궐 한켠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손에 쥔 것은 윤갑의 유품인 낡은 부채, 그리고 그의 손때 묻은 짙은 향.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윤갑이 처음 자신을 찾아왔던 날의 눈빛. 결연하고 따뜻했으며 무서움보다 믿음을 먼저 내비쳤던 그 사람. 이제는 없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의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살기는 우물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존재는 물속에서 흘러나온 냉기처럼 서늘했고 눈동자 없는 얼굴은 허무 그 자체였다. 여리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 앞에 섰다. 그녀는 묻는다. 윤갑,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니? 수살기는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너도 그를 만나면 죽는다. 그도 너도 모두 팔척귀의 먹이다. 그러나 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부채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부채는 그의 것이야. 그의 손때와 그의 순결이 담겼어. 너를 이렇게 만든 자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니? 도와줘.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수살기의 고개가 천천히 기울었다. 그리고 무언가 속삭이듯 말한다. 그럼 너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넌 이미 돌아올 수 없어. 거래는 성사되었다. 여리는 자신을 미끼로 삼아 팔척귀를 불러내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알았다. 윤갑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선 그 어둠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한편 강철이는 궁궐 깊은 곳에서 윤갑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윤갑의 방, 그의 책, 그의 생각. 강철이는 자신이 아닌 윤갑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마주하고 물었다. 나는 누구지? 이 육신은 누구의 것이고 이 마음은 또 누구의 것인가? 그 안에서 떠오른 기억. 윤갑이 어린 시절 꿈꾸던 나라, 그리고 여리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 기억 속 여리는 언제나 빛이었다. 나는 강철이다. 그런데 왜 윤갑의 마음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지? 왕 이정은 궁궐의 대청에서 신하들과의 비밀 회합을 가졌다. 그는 이 관계의 근원이 여리와 강철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궁의 위협이었고 그 위협은 왕자를 흔들 수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했다. 윤갑을 감시하라. 그의 몸에 깃든 자가 무엇을 꾸미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 나라의 저주, 팔척귀의 원한은 단순한 귀신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가의 죄와 맞닿아 있었고 그 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날이 오리라. 궁궐 깊은 곳, 오래전 폐쇄된 서고에 희미한 등불이 켜졌다. 바람이 스치는 찬 서고의 공기는 숨조차 막히게 만들었다. 강철이는 천천히 그 어둠을 가르며 걸었다. 손에 쥔 고서 한 권. 겉표지에는 낡은 글씨로 금운지라 쓰여 있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자신과 팔척귀의 과거를 엿보았다. 과거 조선의 왕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무기의 힘을 빌렸고 그 대가로 왕실의 피와 이무기의 피가 섞이지 않도록 금운령을 내렸다. 이무기의 후손이 왕실과 맺어지면 나라가 불길에 휩싸이리라. 강철이는 깨달았다. 팔척귀의 저주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왕실이 깨뜨린 약속의 대가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장 먼저 어긴 자는 바로 이정의 선조였다. 같은 시간 왕 이정은 중전 박씨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부채를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중전에게 물었다. 과연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중전 박씨는 단호하게 답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든 그 자가 무엇이든 폐하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여리와 강철이. 그들이 궁에 머무는 한 이 궁은 결코 평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밀명을 내렸다. 윤갑, 아니 강철이를 감시하라. 그리고 그 여인을 필요하다면 처단하라. 한편 여리는 수살기와의 거래 이후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윤갑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팔척귀를 불러낼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꿈을 꾸었다. 윤갑이 웃으며 손을 내미는 꿈. 그의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어둠 속에서 팔척귀가 그를 삼켜버렸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는 너를 다시 볼 거야. 그녀는 강철이를 찾아갔다. 궁궐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 그는 여리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너 왜 이렇게 무모한 거지? 여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그를 느끼고 있잖아. 그가 아직 네 안에 있다는 걸. 강철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희미하게 비늘 자국이 드러나고 있었다. 넌 이무기의 피를 이었어. 너도 나와 같아. 궁궐 내부에서는 신하들의 불안이 폭발하고 있었다. 팔척귀의 저주로 병세가 악화된 원자이광. 그를 살리기 위해 왕은 여리와 강철이를 궁에 머물게 했지만 대신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영의정 김봉희는 왕을 찾아가 격노했다. 폐하, 이제 저 이방인들을 내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왕은 침묵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팔척귀의 저주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오래전부터 쌓아온 업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업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왕은 결심했다. 여리를 잡아들여라. 그녀가 진실을 알기 전에. 여리는 왕의 명령을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폐하, 그 아이를 살리려면 팔척귀를 없애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윤갑의 영혼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왕은 망설였다. 그녀는 왕실을 위협하는 존재였지만 그녀 없이는 왕자도 이 나라의 미래도 지킬 수 없었다. 강철이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피어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무리 운명의 실타래. 그날 밤 여리는 팔척귀를 부르는 의식을 시작한다. 강철이는 그 곁을 지키며 그녀가 죽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한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윤갑의 영혼의 잔재가 강철이의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 윤갑, 넌 정말 나를 이대로 버리려는 거냐? 그리고 의식의 마지막 순간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형체는 인간과 같으나 눈은 깊은 증오로 물들어 있었다. 너희 모두 이 나라를 멸망시킬 죄인들이다. 여리를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